자, 요즘에 한동훈 장관 때리기에 열일을 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또 어김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조직을 사조직으로 활용을 해서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활비를 사조직 활동 조직 유지비로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찬탈하는 치밀한 검찰 쿠데타를 주도해왔고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쉽게 던지는 돌에 개구리 돌맞아 죽는다고 웃고 다니면서 한동훈 장관 이게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거의 정치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자신의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지금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거의 사적 조직으로 사적 지위로 활용을 하고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법률위원장 수준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정치인 행위를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적 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육두문자 같은 거 섞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권력을 찬탈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유가 뭘까요? 송영길 화이팅. 국민의힘은 지금 딱 그겁니다. 계속 저렇게 하시라 이건 거예요. 보통의 어떤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저와 같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을 찬탈한 치밀한 검찰 쿠데타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지난번 민주당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좌파 집권 20년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랑 다섯 대를 못 넘기고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왜 그렇죠? 좀 전에 나왔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이라든가 그 관련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르는 실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본인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빼놓고 하듯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사실상 거의 보면은 힘을 다 빼놓는 그 조직이 뒤에서 치밀하게 어떤 그 검찰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찬탈했다. 그와 같은 음모론을 누가 도대체 믿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4차원인 사회에서 살지 않는 한은 저와 같은 어떤 민주당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송영길 화이팅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저렇게 할수록 결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송영길 전 대표와의 어떤 그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면은 과연 저와 같은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말씀 자체가 합당한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는 거의 뭐 이미 판결 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네. 본인들의 재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위헌정당 심판이란 말도 한번 꺼냈었죠. 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이런 매우 격앙된 반응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나 검토들을 더 검토하겠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자, 김특보님. 탄핵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안 하기로? 아니 하기로? 지난번에 우리 의총에서 네. 그 논의해가지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2명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 추진하고 돼 계속 있었고,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하고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정치인은 그 영역이 없잖아요.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그 평가들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권에 나와서 정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사하는 정치를 한다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인에서 평가를 받으라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의 전 대표이긴 하지만 탈당을 한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을 이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예. 있고 탄핵 얘기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지난 그 4월 달에 그 프랑스에서 귀국했잖아요. 조기 귀국하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해서 조기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자기의 먹사연이라든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100여 명 이상을 갖다가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지금 뭐 비례정당에 같이 이제 승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이제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본인의 정치적 이상도 상대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석 대표님 뭐 이 위헌정당 심판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잠깐 꺼냈습니다만 다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뭐 우리 헌정사에 한 번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석기 통합진보당 사태 그렇습니다. 때.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한 축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둔 취지는 정당 해산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당 해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헌법적 심사를 통해서 위헌정당에 대해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둔 건데 탄핵을 민주당이 오남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 끄집어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탄핵 소추 권한은 어쨌든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에요. 물론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이제 탄핵의 요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몇 차례 이제 뭐 검사 탄핵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 게 과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냐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 이런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예. 국회가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국회가 그걸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다소 오남용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도를 넘는 어떻게 보면은 언급을 한 거라고 보고 물론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또 그 민주당 쪽에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언급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해봤고